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제8장 독점시장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같이 보시죠. 1번. 자, 규모의 경제가 현저한 산업에서 왜 경쟁체제 성립이 어려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독점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독점은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모노폴리잖아.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수가 1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업의 수가 1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니 왜 1개 존재하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신규 기업이 진입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입 장벽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야 나도 맛있는 거 먹을래 하는데 진입을 못해. 이렇게 장벽에 막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희소한 생산 요소를 독점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요. 정부의 인가, 허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독점의 개념 보시고요. 독점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발생 원인이라 할까요? 네,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입장벽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저 규모의 경제가 바로 또 독점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독점 발생 원인에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예요? Economies of Scal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Economies of Sca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규모가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규모의 증대로 인한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 시 자,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장기차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렇죠. 대량 생산의 이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량 생산에 이득이 발생하는 거야. 이점으로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지금과 같이 대량 생산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아니 평균 단가가 떨어지니까 뭐 그냥 하루에 2-3개씩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은 단가를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게 자연스레 독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추럴 모노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뭐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현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나게 삼성의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은요. 소규모로 진입할 수 없어요. 대량으로 생산 공급했을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해서 자연스럽게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돼서 독점적인 상황이 된다. 경쟁자가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되니까 몰아내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두 번째 풀어볼게요. 자, 귀염 애견 센터는 완전 자동화된 애완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소는 없대요. 자, 이게 독점이에요. 독점.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비용 조건이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다. 수요 조건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에 대해서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뭐 그려도 되겠지만 이게 애완견에 대한 서비스인데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비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관심사는요. 여기 보시면 이 애견 센터가 직면한 수요 곡선을 그리고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도 도출하여라. 이 수요 곡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계 MR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울기가 2배 가파른 형태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이거 2개를 곱하세요. P 곱하기 수요량 곱하게 되면 총 수입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원래 오리지널로 할 때는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TR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15 곱하기 1하니까 15. 그럼 여기는 13 곱하기 2 하니까 2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1 곱하기 3 하니까 3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만할게요. MR을 구한다라고 하면 MR은 TR이 얼마나 증가했니? 그게 바로
MR이다 보시면 돼. 그럼 이제 빵에서 1에서 이렇게 증가할 때 여기가 15, 그 다음 15에서 26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11, 33에서 26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하면 7 이런 식으로 점을 정확하게 찍으시면 이렇게 요 수요 곡선 이게 D가 바로 수요량이잖아요. 주어진 가격 곡선에 나타나는 겁니다. 가파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 비용이 있는데 총 비용의 추가적인 증가분이 MC인 거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한 마리 빵에서 1로 할 때는 10, 여기 이건 고정 비용이고 여기서 증가하는 게 5, 여기 증가하는 거 이렇게 6 해서 점차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언제 이윤이 극대화됩니까? 하면요.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을 찾아야 돼. 그림을 살짝 보시면 2와 3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식으로 많이 할 거니까 이게 바로 독점 시장에서의 생산량 MR과 MC가 같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책에서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2와 3 사이 그러니까 2까지 애완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가격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모노폴리의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자 어떤 상품이 독점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독점 기업이 얻는 한계 수입을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MR 곡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은 언제나 10으로 일정하대요. 이렇게 이게 M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네요. 이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량을 구하세요. 자 우리가 독점일 때도 그렇고 사실 완전 경쟁 시장일 때도 그렇습니다. MR 이꼴 MC는 이윤 극대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최적 조건을 나타내요. 자 우선 MR이 어떻게 돼요? MR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P, MR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P만 쓴 건데 Q가 빵일 때 40이고요. 여기가 40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의 기울기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MR 이렇게 돼 있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MC가 어떻게 돼 있어요? MC가 10으로 일정하잖아. 여기가 10 해가지고요. 10으로 쭉 일정한 게 M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이윤 극대 생산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면 MR과 MC가 같아지는 여기서 생산량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요걸 갖게 놓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윤 극대 생산량은 MR 이꼴 MC가 되는 거예요. MR 이꼴 MC이므로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하고 같을 때 하면 되겠죠. 그래서 40 먼저 쓸게요. 3분의 2, 여기 3이야 3. 3분의 2 Q 플러스 40을 미리 앞에 썼네. 자 그러면 얘가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넘어가면 30은 3분의 2 Q 이렇게 되니까 Q는 어떻게 됩니까? 네, Q는 15, 3 곱하자니까 45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45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봐주도록 하세요. 여기 뭐 디맨드 곡선까지 그릴 필요 없겠죠. 이윤 극대 생산량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여기 하지 않았지만 가격은 여기 보시면 기울기 좀 2분의 1 정도가 되는 이게 수요 곡선이 있으면 여기서 가격이 형성되겠죠. 뭐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요. 독점 시장에는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자. 우선 기본적으로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예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얼마의 생산량에 대해서 가격이 주어지면 생산 얼마나 할까? 즉 우리가 이제 공급 곡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면 나 몇 개 생산할래? 몇 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럼 나 가격 얼마 받을래? 이렇게 하나의 가격과 수량이 1대1로 대응되는 그런 점들 생산자의 어떤 의견을 나타내는 그걸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이에요.
근데 독점은 어떻게 돼요? but 이렇게 되는데 독점은 우리 가격 차별 생각해 보세요. 독점 시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이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 설정자야. 설정자이므로 자, 그러니까 우리 가격 차별이 가능해요. 가격 차별이 가능해. 직관적으로는 차별이 가능하고 자, 가격 차별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돼? 주어진 생산량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설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생산량 판매할 때 얼마의 가격 하나의 1대1 대응되는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가격이 여러 개 대응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생산량의 가격이 여러 개 대응돼요. 가격이 여러 개 대응돼서 대응이 가능해요. 매칭이 가능해요. 대응이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대1 대응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공급 곡선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직관적인 설명이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독점으로 인한 사회 후생의 손실을 의미하는 후생 삼각형을 도출해 보아라. 자, 독점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수요 곡선이 우하형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본문 내용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근데 MR 곡선은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MC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돼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개별 기업이다라고 하면 MC가 이제 공급 곡선의 의미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생산할 거야. 이게 P가 되니까. 그래서 P가 MC랑 같아지는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점이 돼요. 가격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생산량은 Q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독점일 때는 우리가 어디서 생산량을 결정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과 MC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보다 생산량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Q 독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나타내는 게 자중 손실 아니겠습니까? 이 자중 손실이 데드웨일 로스라고요. 그래서 데드웨일 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바람직한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돼서 발생하는 거라고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어떻게 변하는가 제가 그 차이를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떠나서 사회 전체적인 총 잉여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만큼이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생산 공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요 크기가 그림으로 나타낼 때 자중 손실의 크기다. 이거를 하버거 삼각형, 후생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를 좀 잘 체크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요.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같이 다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